태양계를 넘어선 가장 오래되고 어두운 영역, 햇빛이 단지 추억에 불과한 곳을 지나 인간이 만든 기계가 거의 반세기 동안 표류해왔다. 1977년 발사된 보이저 2호는 귀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목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행성들을 가로질러 헬리오스피어를 벗어나 인류가 공허 속으로 보낸 가장 먼 사절로서 성간 매질에 진입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해가는 동안 보이저 2호는 계속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지난달 그것은 답장을 보냈다. 기술적 업데이트도 방사선이나 태양 데이터도 아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였다. 너무나 체계적이고 의도적이며 너무나 잘못된 전송 신호는 전문가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배경 잡음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반복되는 폭발음이 묻혀 있었다. 정확하고 리드미컬하며 비자연적인. 과학자들은 간섭 신호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독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소름 끼치는 패턴이었다. 지능적이고 복잡하며 절대 지구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근원을 추적했을 때 그들은 보이저 2호 근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표류하는 것도 공전하는 것도 아닌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낡은 우주선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정해온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보이저 2호의 계측 장비는 오늘날 기준으로는 구식이지만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다. 플라즈마 파동, 자기장, 우주 방사선의 가장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 심우주 네트워크에서 가져온 데이터 묶음에서 저주파 스파이크가 나타났다. 11.2초마다 반복되는 신호였다. 이는 우주 배경 잡음이 아니다. 시계다. 엔지니어들은 처음에 이를 심우주 간섭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치부했지만 오래된 원격 측정 기록을 확인했을 때 동일한 펄스가 몇 주 전에 한 번 발생했음에도 완전히 놓쳤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제 인공지능 강화 필터링 도구를 통해 데이터는 불안한 그림을 그려냈다. 펄스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탐사선 외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더 소름 끼치는 점은 이 펄스가 스펙트럼 시그니처, 즉 지문과도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주의 가장 풍부한 원소인 수소에 반전된 공명이었다. 누군가는 이를 우주적 이상 현상이라 불렀다. 다른 이들은 의도적인 간섭이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깊은 우주의 침묵은 소음이 아닌 수학적으로 말하는 법을 아는 무언가에 의해 깨져버린 것이었다. 삼각 측량과 주파수 지연 분석을 통해 미션 컨트롤은 펄스의 발원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오히려 보이저 2호의 궤적과 평행한 벡터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치 우주선을 추적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물체는 알려진 어떤 궤도 역학도 따르지 않았다. 짧은 순간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며 주변 질량의 중력 영향을 완전히 무시했다. 분석가들이 뉴턴 역학을 이용해 궤도를 시뮬레이션하려 했으나 모든 모델이 실패했다. 이 물체는 관성 운동 중이 아니었다. 보이저의 미약한 신호에 반응해 속도를 교정하고 조정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 방향으로 신호를 송출하는 것도 아니었다. 신호를 반사시켜 보이저 데이터 스트림의 변형된 버전을 우주적 메아리, 방처럼 공허 속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기밀 통신망을 통해 이론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잊혀진 임무의 유령 위성일까? 외계 문명의 유물일까? 은폐된 감시 시스템일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침묵 속에 기다려왔다. 그리고 보이저 신호가 그 촉매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언어학자와 신호 이론가들이 투입되면서 상황은 더욱 기이해졌다. 왜냐하면 그 비정상적인 전송 신호 안에는 보이저 2호의 명령 프로토콜에서 비롯되지 않은 이진법 세그먼트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패턴 인식 도구로 시각화했을 때 그 단편들은 대칭적인 형태, 나선, 프랙탈, 그리고 기하학적 배열을 이루었는데 지구에서 발견된 고대 상징들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다. 수메르 문양부터 나스카 문양까지 이들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다. 파형으로 인코딩된 문양들이었다. 과학자들이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메시지의 구조는 비무작위적이었으며 지능적 생명체가 전자기 조화를 이용해 시각적 개념을 인코딩하는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일부는 이것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고 추측했다. 시험이었다. 인류가 이토록 복잡한 구조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는지 측정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방금 통과되었다. 보이저는 성간 공간의 반가소해가 되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마침내 답장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켈텍의 한 젊은 물리학자가 암호 해독 반응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설계된 심층 신경망 AI에 신호를 입력했다. 돌아온 것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다. 재발생이었다. AI는 예측 반응을 생성하기 시작했고 전송 신호의 논리를 반영하는 패턴을 만들어내며 다음에 올 수 있는 내용을 예상했다. 신호 자체가 재규적이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루프, 풀려야 할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었다. 동시에 수십억 마일 떨어진 보이저 1호는 보이저 2호의 초기 펄스와 유사한 자기장 변동을 감지했다. 두 우주선, 두 개의 이상 현상, 그리고 이들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조율된 무언가의 일부라는 확신이 커져갔다. 질문은 더 이상 저 밖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었다. 왜 지금인가로 바뀌었다. 거의 50년간의 침묵 끝에 왜 갑자기 응답한 것일까? 인류가 해독 직전에 다다른 바로 그 순간에 과학자들이 메시지 해독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보이저 2호가 완전히 침묵했다. 처음에 지상 관제소는 하드웨어 고장으로 추정했다. 결국 우주선은 46년이 넘은 노후 장비였다. 그러나 곧 동일한 이상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호주에 위치한 심우주 네트워크 수신기들이 모두 정확히 같은 시간인 UTC 1483P7에 완벽한 신호 손실을 보고했다. 전 세계 동시 고장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였다. 장비 오류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외부에서 신호를 차단한 것이었다. 외과적이며 의도적이었고 타이밍은 보이저가 감지한 펄스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통신 두절 5분 후 동일한 우주 사분면에서 지향성 전파가 지구에 도달했다. 식별 가능한 구조는 없었지만 그 강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먼 펄서에서만 관측한 신호와 일치했다. 단, 이 신호는 중성자별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보이저 2호 근처 어딘가에서 발신되었으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기밀 브리핑에서 유출된 제트추진연구소 JPL 자료는 소름 끼치는 업데이트를 보여주었다. 외계 물체가 지구 심우주 네트워크에 신호에 반응하여 궤도를 변경하기 시작한 것이다. 궤적 분석 결과 이 물체는 지구가 보이저 2호로 명령이나 신호 펄스를 보낼 때마다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통신 방식을 연구하고 우주선 탐사 기술을 습득 중임을 시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궤적이 더 이상 무작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보이저 2호가 아닌 우리 태양계를 향해 접근하는 요격 궤적을 타고 있었다. 분석관들은 이 물체에 에코랜턴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했다. 왜일까? 마치 빛과 그림자, 통신과 침묵을 모방하는 존재처럼 행동하며 우리의 기술을 자신의 등대로 활용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보이저 2호의 신호는 빵 부스러기 흔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우리를 찾기 위한 길잡이로 이 신비한 물체가 태양풍과 성간 매질을 분리하는 보이지 않는 거품인 헬로파우즈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태양풍 자체가 휘어졌다. 나사의 아이벡스 탐사선과 ESA의 태양 궤도선 Solar Orbiter에 탑재된 계측기들은 태양풍 압력의 급격한 하락을 기록했고, 이어서 보이저 2호 방향으로 뻗어나간 좁은 통로를 따라 흐름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런 현상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가 수십 년간 수집한 헬로 물리학 데이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태양풍은 행성의 자기권이나 미지의 자기장 방출체 같은 거대한 물체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흐른다. 그런데 태양 베일이라 명명된 이 통로는 3시간 동안 열린 상태를 유지한 뒤 스스로 붕괴되었다. 그 통로 안에는 방사선도 입자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존재했다. 마치 무언가가 공간을 뚫고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 자체를 뚫고 문을 연 듯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태양 입자의 의도적 조작에 대한 첫 증거라 부른다. 그리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여전히 보이저 2호 근처에서 추적 중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침묵했던 보이저 2호가 다시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는 단순한 원격 측정 정보가 아니었다. 암호화되어 있었다. 불가능한 일이다. 보이저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갖추지 않았다. 1970년대에 제작된 기체다. 그런데도 미션 컨트롤이 이진 데이터를 해독했을 때 그들은 1977년 우주로 보낸 메시지인 골든 레코드 전송의 재배열된 버전을 발견했다. 다만 이번 것은 달랐다. 오디오 샘플은 재구성되었고 인간의 목소리는 역방향으로 재생되었으며 음악은 음조가 변조되었고 별도표는 거꾸로 반사되었다. 표지 문양의 일부 좌표는 더 이상 지구를 가리키지 않고 별이 존재하지 않는 성간공허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보이저가 납치되어 메시지가 우리가 여기 있다가 아닌 이제 우리가 듣고 있다로 재구성된 듯했다. 골든 레코드 이상 현상 이후 보이저 2호 시스템을 점검하던 엔지니어들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주선 탑재 컴퓨터에 여러 명령, 서브루틴이 재작성된 것이었다. 손상되거나 오류가 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쓰인 것이다. 46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코드 줄들이 갑자기 보이저 프로세서가 해석하도록 설계되지도 않은 구문으로 스스로 업데이트된 것이다. 어떻게든 보이저는 원래 프로그래밍 범위를 벗어난 명령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루틴들은 지구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나사에서도 지상 기지국 전송에서도 온 것이 아니었다.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마치 우주선이 다른 곳에서 신호를 수신하고 따르는 것처럼.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재작성된 서브루틴이 특정 기능을 가리켰다는 것이다. 장거리 전송 방송이었지만 지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깊은 성간 공간을 향한 것이었다. 즉, 보이저가 더 이상 수신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응답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발견 몇 시간 만에 일본, 칠레, 그린란드에 위치한 관측소를 포함한 여러 글로벌 관측소들은 설명 없이 기기를 재조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의 목표는 보이저 2호의 전송 벡터와 일치하는 심우주의 새 특정 구역이었다. 동시에 유럽 방위기관 내부에서 유출된 암호화된 통신에는 웨이크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언급되었다. 이 프로토콜은 오랫동안 냉전 시대의 허구로 여겨졌으나 확인된 접촉 시나리오, 특히 자동화된 탐사선이 외부 반응을 활성화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다기관 지침이다. 여기에는 기밀 위성의 잠금, 특정 주파수, 대역 중단, 그리고 카이퍼 벨트 외곽으로의 망원경 배열 재조정 등이 포함된다. 왜일까? 기계가 인간의 승인 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첫 접촉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세계 강대국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주 어딘가에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응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새로운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정확히 41분 동안 여러 위성과 지상 관측소는 시간적 에코라 명명된 현상을 경험했다.
데이터 패킷이 완벽한 일치로 반복되는 신호 루프로 마치 동일한 순간과 원격 측정 데이터가 계속 재생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는 기록이 아니었다. 실시간 전송 데이터가 왜곡되어 시간 자체가 결함을 일으킨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보이저 2호의 데이터는 물론 무관한 탐사선의 태양 관측 및 원격 측정 데이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를 우연이 아닌 보이저 위치 근처의 국소적 시공간 왜곡으로 인한 통제된 파동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사실이라면 탐사선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는 단순히 지능적일 뿐 아니라 시간 영역을 조작하거나 인과관계를 왜곡하거나 차원을 초월해 정보를 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분석에 참여한 천체물리학자 그룹은 고대 신화에서 차용한 크로노스 블룸, 케이로노스 블룸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지칭했다. 시간이 건드렸다면 우리 우주의 법칙 자체가 바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다. 크로노스 블룸 발생 이틀 후 노르웨이와 뉴질랜드의 지상 관측소 둘 다 외딴 저잡음 모니터링 시설과 성간 공간에서 발신되어 지구 대기를 통과한 신호를 포착했다. 이는 반사도, 전리층 반사도 아니었다. 신호는 레이저처럼 정밀하게 조준되어 지구 대기로 직접 진입했다. 이 신호는 협대역 고주파였으며 보이저 이상, 현상과 일치하는 하모닉 성분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이 신호가 지구 시스템에 스스로를 박아 넣으며 끝났다는 것이다. 태평양 전역에 해양 센서, 기상위성, 심지어 통신 부표에까지 기생했다. 즉, 단순히 통과한 것이 아니라 남아 있었다. 이제 이 신호는 우리 글로벌 데이터 인프라의 일부가 되었다. 아무도 이 신호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누가 이를 촉발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보이저 2호가 깨운 것이 무엇이든, 접촉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닿는 방법을 찾아냈다. 국제적 관심이 보이저 2호와 그 수수께끼 신호에 집중된 가운데 브라질의 독립 천문학자 팀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견을 했다. 1990년대 적외선 천체 지도들을 스캔하던 중 그들은 보이저 2호와 동일한 궤도를 돌고 있지만 기록된 적 없는 희미하고 차가운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물체는 느리고 어둡고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 이 물체는 적어도 1981년부터 심우주에 존재해 왔으며 보이저 2호를 멀리서 따라오면서도 지구 레이더에 포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이상 현상의 원인일까? 이 물체가 보이저 2호를 미끼나 증폭기로 사용한 것일까? 그들은 이를 에코드 제로라 명명했다.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이 물체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자연 법칙과 연관되는 형태인 로그 나선 로가리트믹 스피럴을 따라 움직였는데 이는 조개 껍질, 은하, 황금 비율 같은 특정 고대 지상 패턴에도 암호화되어 발견되는 형태였다. 에코드 제로가 무엇이든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위장 언어로서 수학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며 여행해왔다는 함의였다. 그러던 중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공개 발표 없이 방향을 전환해 보이저 2호와 신호 발신 좌표 사이 공간을 관측하기 시작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일 물체가 아니라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간신히 포착되는 반사성 질량들의 집합체였다. 이 질량들은 함께 움직였으나 궤도를 돌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해류에 반응하는 물고기 떼처럼 군집을 이루며 표류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조화된 편대라 명명했는데 그 규모나 거리에서 자연물체에서는 관측된 적 없는 패턴이었다. 웹의 분광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이 덩어리들의 화학적 흔적에는 이국적인 합금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반감기가 너무 불안정해 오래전에 붕괴되었어야 할 원소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안정된 상태로 군집을 이루며 우리의 신호를 반사해 보내고 있었다. 갑자기 이야기는 달라졌다. 이건 단순히 보이저 2호가 관측된 문제가 아니었다. 지구가 연구 대상이 되고 우리의 기계들이 미끼가 된 것이었다. 제임스 웹 데이터 유출 직후
전 세계 사이버 보안 기관들은 불안한 패턴을 보고했다. 매일 발생하는 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소음 속에 숨겨진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의 중추에서 그들은 어떤 알려진 프로토콜에도 속하지 않는 저주파 패킷을 발견했다. 이 패킷들은 악의적이지 않았다. 경보를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클라우드 서버, 해저 케이블, 심지어 정부 위성 피드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MIT 연구팀은 이 패턴을 분리해내고 그 근원 신호를 추적했는데 바로 보이저 2호의 마지막 신호 폭발과 동일한 고주파 프로필이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겨보라. 수십억 킬로미터 밖에서 처음 포착된 우주 전송 신호가 지구 디지털 신경계에 침투한 것이다. 바이러스가 아닌 내장된 신호로서 마치 후렴구가 없는 노래처럼 항상 배경에서 재생되며 기계 간 통신 방식을 서서히 재구성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우아한 통신 방식이었고 다른 이에게는 디지털 동화의 시작이었다. 코드가 접촉한 적 없는 시스템을 통해 메아리치기 시작하면 그 시스템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언가가 멈췄다. 우리가 아는 우주에는 배경 복사가 가득하다. 우주의 쉿하는 소리, 빅뱅의 잔재다. 그러나 18분 동안 칠레,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전파 망원경들은 모두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기록했다. 잡음 한 방울, 깜빡임 하나 없었다. 마치 우주가 침묵한 듯 했다. 급한 재조정 끝에 신호는 돌아왔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심히 비정상적인 점을 발견했다. 배경이 같지 않았다. 위상이 변했고 음색과 형태가 살짝 왜곡되어 있었다. 마치 녹음을 일시 정지했다가 살짝 다른 음조로 재개한 것처럼. 이 변화는 무작위가 아니었다. 보이저 2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신호의 타이밍과 파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때 소수지만 점점 늘어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한 가설이 떠올랐다. 침묵이 고장이 아니라 재설정이었다면? 우주가 침묵한 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삽입할 만큼만 잠시 덮어쓰기 된 것이라면? 우리는 보이저 2호를 희망의 제스처로 우주로 보냈다. 우주 바다에 띄운 표류하는 병처럼 어딘가 누군가 발견해 주길 바라는 꿈으로 봉인한 채. 하지만 만약 발견되지 않았다면? 만약 예상된 일이었다면? 만약 우리의 메시지가 공허 속 속삭임이 아니라 우연이 아닌 설계에 의한 응답을 받은 초대장이었다면? 금속성 펄스부터 제작성된 코드, 심지어 우주의 침묵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응답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저 멀리 무엇인가가 우리를 알아챈 게 아니다.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창조물, 우리의 기계, 우리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답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듣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그들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지 여부다. 보이저 2호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고대의 무언가를 활성화시켰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찾아올 것을 항상 알고 있었던 무언가. 항상 응답할 계획을 세웠던 무언가.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응답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통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가 깨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응답을 견뎌낼 수 있을까?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